경매와 공매를 포함한 부동산의 모든 것, 부동산의 요술램프, 부동산 알라딘입니다. 돈보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라는 경영이념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부동산 알라딘의 박만재입니다. 낙후된 강북 지역 등 주거지 재정비를 서두르고 강남에 치우친 일자리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서울시가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경기를 맞아 대규모 건설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말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정책을 발표하며 강남을 위한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던 강북권에 대한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과 지지부진한 노후, 주택 재건축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권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동북권인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중랑과 서북권인 마포, 서대문, 은평의 총 11개 자치구를 뜻합니다. 11개 자치구는 현재 상업시설 면적이 동북권 343만 제곱미터, 서북 176만 제곱미터로 둘을 합해도 광화문 등 도심 지역의 60% 수준에 그치고 더욱이 지역 내 총생산은 서울 내 여타 지역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강북권의 부족한 상업시설을 강남에 버금가도록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먼저 내놓은 정책이 상업지역 총량제 폐기입니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 고층 오피스와 쇼핑몰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촉진할 방침입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강남에 비해 강북권은 총량이 낮아 그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기업 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총량제와 상관없이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운영하도록 현재의 23배까지 총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지역은 창동 상계 신내 차량기지 등입니다. 이곳에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화이트 사이트인 사전협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이트 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제도가 승인되면 해당 지역의 일자리 기업 유치가 의무화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자리 기업 유치를 위해 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화이트 사이트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강북권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위반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기간을 1년가량 더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용적률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역세권은 승강장 350 내외에 위치한 주택단지 등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할 예정입니다. 단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서울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동안 정비사업 구역마다 조합원 불만이 많았던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도 낮출 예정입니다. 1종에서 2종, 3종에서 준주거로 상향시 기존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 규모를 10%로 줄이고 공공임대주택 등 건축물을 기부 체납한다면 건축물 기부 체납 개수를 기존 0.7에서 1로 올려 더 공공기여 규모를 더 많이 인정해주기로 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원구 등 10여 층 이상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용적률이 높은 65개 단지 42,000여 세대는 용적률을 1.2배로 높이고 재개발 요건인 노후도도 전체 건축물의 67%에서 60%로 완화합니다. 아울러 접두율 기준을 완화해 폭 6m 미만 소방도로를 확보하지 못한 노후, 저층 주거지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 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 재개발이 확대돼 개발 가능 지역이 현재 286만 제곱미터에서 800만 제곱미터로 2.8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산 등 높은 산지가 많아 높이 제한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자연경관고도지구는 산자락 모아타운으로 특화 정비합니다. 자연경관지구는 3층에서 약 7층 20m까지, 고도지구는 20m에서 최대 45m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에 서울시가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해주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 지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248억 원 대비 21% 늘린 300억 원 규모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상업시설과 노후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 재정비에 방점을 찍었다면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중심 주거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층 빌라촌 내지 단독주택 지역 개발에 본격 나서기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 품격 세계 혁신 방안 중 노후 도시 공간 개선안이 그것입니다.
우선 노후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주거 환경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면 재건축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이 정비 사업에 나서면 정부가 지역 내 편의시설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내 저층 주거지역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용주차장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그리고 폐쇄회로 TV 등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이 편의시설로 꼽힙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1조 원 배정되던 기존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재구조화해 10년간 10조 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진현한 국토부 1차관은 개별 정비 사업을 따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여러 주택에 대해 패키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이라 강남을 비롯한 사업성 좋은 재건축 단지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기에 총선 직전 쏟아진 정부와 서울시 발표라는 점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높고, 자칫 총선이 지나고 없던 일처럼 지나갈 우려가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뉴빌리지 사업에 대해 모든 노후 주택지역을 아파트로 치환할 수는 없다며 노후도심 개선에 필요한 사업이고, 기반시설 국비 지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주민들은 개선을 체감하지 못한 앵커시설보다 현실적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최근 아파트와 비아파트 격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실질적인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비아파트는 자본이득 차익 기대가 크지 않고 황금성이 낮다는 인식이 커 신규 매입 수요는 제한적일 전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시장성이 있어야 민간 사업자가 뛰어들고 수요도 받쳐줄 텐데 국민들이 빌라나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간과한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아파트가 선호되는 단적인 이유는 황금성 때문이라며, 여기에 최근 치솟는 공사비로 대규모 단지도 재건축이 어려운 마당에 소규모 사업은 더욱 비용이 올라가 사업 추진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강북권 개발 계획의 수혜 지역 중 하나로 꼽히는 노원구 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박원순 시장 때도 비슷한 발표가 몇 번이나 있었다며, 그때마다 지방분들 위주로 최근 거래량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더러우긴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다소 차가운 이유에 대해 그는 선거 직전에 발표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오세훈 시장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총선이 끝나고 발표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